19장 그 개인을 재창조하고 브랜드유 세계에서의 삶, 이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톰 피터스 책을 보면 그래요. 나는 상상한다.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단원이나 여기에 있는 챕터에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잘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세시대 사람인데 뭐 조선시대 사람인데 우리가 어느 날 제가 헬리콥터를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은 나는 상상을 하는 거죠. 헬리콥터에 타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. 그러니까 톰 피터스는 그런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? 이 사람이 상상한 거는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쇼, 프로젝트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뭘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관우 같은 경우가 뭐 클레이를 한다면은 클레이를 하는 쇼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또 클레이나 디자인이나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일에서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서로 도우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톰 피터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미나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. 미나 씨가 디자인을. 그러면은 미나 씨는 어느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는. 즉 미나 씨의 하나의 브랜드가 생기는 거지 그게 회사의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 거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한 컨텐츠,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하겠다. 그러면은 주연 뭐 이걸 총 맡아서 할 뭐 승원이, 그 다음에 조연, 미술감독 누구, 블로그 뭐 마케팅 누구, 이런 식으로 쫙 짜여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. 어떤 회사에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주인공이 되는 뭐 그런 것들,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톰 피터스가 미래에 정말 잘 되고 좋은 회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꿈꾸는 건 이런 거다.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쪽으로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기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명이, 기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글로벌 이익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성공의 발판을 제공한다. 특히 이제 뭐 스터디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저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리에이전트의 개념, 프리에이전트가 온다라는 책을 데니엘 핑크가 썼는데, 그 프리에이전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 생각하는 그 500대 기업 있어요. 포춘 선정이면 미국에서 좋은 5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10% 미만밖에 안 된대요. 뭐 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. 그 다음에 1600만에서 미국에서 2500만 명 정도, 그 정도면 거의 우리 일할 인구 전부 다 정도 되겠죠? 그 사람들이 프리랜서래요. 독립계약자. 그 다음에 300만 임시직 계약자. 미국은 CEO 사장이 임시직인 거 아시죠? 3년 4년 이 정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. 임기가 있어요. 이런 사람들. 그 다음에 4명 이하의 기업이 1200만에서 2700만 명.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큰 산업들, 뭐 컴퓨터나 뭐나 이런 산업들이, 조립산업이나 이런 제조업들이 외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이나 이런 데로 건너가도 미국이 더 많이 발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게 이제 건너갈 거예요. 제조업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.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그렇잖아요.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가구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, 예를 들어서 불경기가 있으면 우리는 뭐 100개를 찍을 공장이 있어서 10개만 나오게 된다면은 그 90개의 인력을 줄이고 공장도 폐쇄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만 하고 가구를 아웃소싱 하면, 우리가 이제 10개로 줄어들면 우리는 그냥 그 디자인만 하고 그 공장한테 알려줘요. 10개만 만들어가지고 오라고. 그러면 손해는 누가 더 많이 볼까요? 공장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을 다 그레타 밖으로 빼는 거예요. 위험하니까. 좋은 거만 하죠. 그래서 이제 4명 이하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약 3100만 명에서 5500만 명이 이런 비전통적인 직종이죠. 옛날에는 무조건 아침에 가서 땀 흘릴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돈 받고 이런 좀 하위 직종에서 그 일을 많이 했는데, 이제 비전통적 직종, 즉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거든요. 이런 직종으로 많이 옮겨갔다.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겠죠. 왜냐면 우리도 쫓아가고 있으니까. 우리도 벌써 제조업 아웃소싱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. 즉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. 이 책이 2004년에 쓰인 책이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도 오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전통적인 직장을 찾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
그리고 잘 보면 내가 어떤 회사인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10명이고 지원하는 사람이 5명이면 지원하는 사람 5명 몸값이 높겠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 10명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10,000명이면 이 10,000명의 몸값은 절대 높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자꾸 이제 산업이 변하면서 이런 직종들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이런 직종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고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은 무너진 지 오래됐고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이건 뭐 선배들 보면 알죠. 그 다음에 평균 이제 6개 이상의 직장, 내가 6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한 4개, 5개 정도는 되니까 2개, 3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올 거다. 저 같은 경우도 뭐 연구소장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내가 나를 고용을 하는 거죠. 내 회사에서.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나를 고용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저를 고용한 부분도 있고 관우 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레이로 한다면 관우 씨가 관우 씨를 고용을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. 즉 이제 드디어 일이라는 곳에서 독립을 한 거죠. 옛날에 일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. 한 10,000평 정도. 그럼 이제 노예를 부르죠. 노예를 부르면 이제 노예들이 일을 해요. 그럼 아침에 가서 일을 막 하죠.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얘가 일을 잘 하나 안 하나. 그리고 이제 노예가 좀 쉬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죠. 너희 새끼 밥도 먹이고 이랬는데 놀고 이런다고. 그리고 이제 노예가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보기에 저 새끼 노예가 이제 7시까지 하고 7시 이후에는 노예가 나가서 노는데 보니까 옷차림이 이상한 거예요. 그 옷차림으로는 지금 저기 있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그럼 또 옷차림 가지고 혼나죠. 노예가 딱 보니까 어느 날 머리 스타일이 머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. 지금 얘가 머리에 신경 쓸 틈이 없는데 그럼 또 머리 스타일 가지고 혼나죠. 감히 노예가 나한테 말대꾸를 하니까 말대꾸했다고 혼나죠. 이런 삶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죠. 그냥 노예 대신에 뭐 대리, 사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. 하지만 항상 시대는 그런 식으로보다 항상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을 해서 더 편하고 행복하고 쾌적하게 또 자기 뜻을 이뤄가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 숫자를 봐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. 어느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론이 아니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하는 일을 부모님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. 부모님 때는 딱 이거 겪고 살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한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부모님 친구들한테 우리 하는 얘기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망 없고 저거 하면은 큰일 나겠고 웬만하면 망할 것 같은 일들을 하면 축하해주고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좀 이런 것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지, 만약에 내가 사는 게 부모님하고 많이 내가 하는 일들이 관련이 있다면은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